이순신이 노린 것은 바로 이 물살이었다. 명량해전 하루 전 이순신은 진을 전라 우수영으로 옮기고 적이 명량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9월 16일 맑음, 아침에 망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려 200여 척의 적선이 명량을 거쳐 곧장 온다고 했다. 마침내 대규모의 외선이 명량 해협으로 밀려왔다. 이 충무공 전서에 따르면 당시 외선의 규모는 330여 척. 토도 나카토라, 구루시마 등의 쟁쟁한 장수들이 이 대부대를 이끌고 있었다. 왜군의 목표는 명량 해협을 지나 서해를 통해 곧장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것이었다. 명량해전이 발발한 9월 16일, 이순신은 이날의 일기를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밝히고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이순신의 배가 선도로 나섰다. 하지만 이순신의 뒤를 따라야 할 11척의 배들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 배들을 돌아보니 일마장쯤 물러가 있었고 우수사가 탄 배는 보이지 않았다. 여러 배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서 진군하지 않아 이를 장차 헤아릴 수 없었다. 왜군의 기세에 놀란 병사들은 달아날 꾀만 내고 있었다. 두려움이 조선 수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순간, 적에게 둘러싸여 형세가 장차 어찌 될지 헤아릴 수 없으니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질려 있었다. 나는 군사들에게 부드럽게 타일렀다. 적이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는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좀 더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 병사들은 이순신이 두려워 뒤로 물러서지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쩔쩔매고 있었다. 병사들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 이것이 이순신의 가장 큰 적이었다. 명량 해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도의 망금산. 당시 조선 백성들은 이곳에서 명량 해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적에게 포위된 채 제대로 싸우지조차 않는 조선 군사들을 지켜보며 백성들은 통곡했다. 주저하던 부하들을 향해 이순신은 마침내 분노를 토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냉혹한 장수의 분노였다. 여러 장수의 배를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가 있어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나는 호각을 불고 깃발을 세워서 안위의 배와 김웅함의 배를 불러 모았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직접 안위에게 말하였다.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순신은 왜군과 싸우지 않는 자는 자신의 손에 처형당할 것이라며 군사들을 몰아붙였다. 궁지에 몰린 군사들은 적진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안유가 황급히 곧장 적진에 들어가 교전하였다. 안유의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한 채 마구 쏘아댔고 내 배의 군관들도 빗발치듯 쏘아댔다.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던 조선 수군. 당시 조선함대는 이 물살을 거스르지 못해 앞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가까워 오면서 물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살의 변화, 이것이 결국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명량 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뀐다. 물살이 워낙 세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배도 엄청난 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해전 당일 오전 11시를 넘어서면서 물살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다. 역류를 탄 왜군은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했고 이순신은 이 호기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의 여러 배들은 적이 다시 침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들어가 포를 쏘아대니 그 소리가 바다 화산을 뒤흔들었다. 또한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댔다. 적장마다 제 시체를 도망내어 적에게 보이게 하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드디어 적선 31척을 쳐부수자 적선들은 달아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가까이 다가오진 못했다. 일본 함대 100여 척 이상이 부서지거나 침몰했다. 왜군은 사상자만 1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왜군의 참패를 떠올리게 하는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여기 보이는 저곳이 피섬입니다. 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예, 볼록하게 나오는. 예. 왜 그런데 피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저 명랑해전 때 예. 애군들의 그 시체가 저리 떠면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예. 주민들이 피섬 혈도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순신의 선택은 옳았다. 이순신은 이 좁은 명량 해협에서 왜군을 격퇴함으로써 결국 조선을 구해냈다. 사실 명량해전은 이순신이 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 이후에 계속해서 서남쪽 해안으로 내려오면서 조선 수군의 세력을 응집해 나가는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택했던 곳이 좁은 수로였던 명량을 택해서 그 길목을 차단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それを今度あそこですね。あそこで今度も最後は迎え迎撃されますから、そこで敗北しちゃって結局もう日本軍はもう西上して朝鮮の半島の方に上陸するという望みはもう絶たれちゃうわけですよね。절망과 두려움 끝에 찾아온 승리. 이순신은 다시 조선 수군의 명장으로 돌아왔다. 역사의 영웅으로만 기억